회장님 심장 오늘도 한번 멈췄습니다. 그 한 문장이 박진석의 머리 위에 남아있던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그대로 꺾어버렸는데요. 그 순간 박진석은 깨달았습니다. 고성희를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회사를 살리고 아들 박성재를 세우는 전쟁을 오늘 끝내야 한다는 거요. 박진석은 병원 복도 끝 창문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전날 밤 고성희를 맨발로 집 밖으로 내보낸 뒤부터 박진석은 잠을 못 잤습니다. 서류는 확보했고 근저당은 걸어놨고 재단 출입도 막았는데요. 이상하게도 마음은 하나도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성희는 빈손으로 쫓겨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늘 빈손인 척하면서 남의 숨통을 먼저 쥐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박진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법무팀이었습니다. 회장님, 재단 돈 단순히 뺏은 수준이 아닙니다. 돈이 한 번 더 돌아서 나가요. 해외 법인 쪽이랑 유령회사 흔적이 잡힙니다. 박진석은 대답 대신 짧게 숨만 들이켰습니다. 유령회사가 어디까지 연결돼 있나. 이사급 결제선이 나옵니다. 한재국 이사, 최지환 이사 이름이 계속 걸려요. 박진석의 눈빛이 딱 굳었습니다. 한재국, 최지환. 둘은 회사 안에서 회장 사람인 척해온 사람들입니다. 회장이 건강이 흔들리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회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던 얼굴들이었는데요. 그런 얼굴이 가장 무서운 건 속으로는 이미 회장 자리를 계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는데요. 오늘 이사회 연다. 법무팀이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병원이신데. 박진석은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다. 내가 멀쩡하단 걸 내 눈으로 보여줘야 하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뒤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이상철이었습니다. 이지혁의 아버지, 도시락을 들고 늘 조용히 다니던 그 이상철이 오늘은 도시락도 제대로 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요. 이상철이 박진석 앞에 서더니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 성재가 깨어났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박진석이 이상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길이 이상철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박진석은 늘 확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늘만큼은 확실함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의 무게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근데 박진석이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근데요? 이상철이 다급하게 되물었습니다. 그 근데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이상철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지혁 때문에요. 박진석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고성희가 바깥에서 움직입니다. 이상철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목젖이 꿀렁했습니다. 고성희는 남의 집안도 남의 마음도 남의 돈도 아무렇지 않게 비틀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걸 이상철도 이제 눈치챘습니다. 박진석은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로비에 기자가 몇 명 보입니다. 회장 건강 이상설 기사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박진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들어오게도. 회장님요? 내가 오늘 쓰러질 사람인지 오늘 누굴 쓰러뜨릴 사람인지 직접 보게 해. 병원 로비에서 플래시가 한 번 터졌고 그 빛이 복도까지 번졌습니다. 박진석은 그 빛을 보며 생각했는데요. 고성희는 지금 돈만 빼는 게 아닙니다. 불안을 빼고 있습니다. 회장이 흔들린다는 불안. 회사가 비틀린다는 불안. 그 불안이 커지면 돈은 저절로 따라 나오거든요. 그때 박진석의 앞을 누군가 막아섰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아직 얼굴색이 좋지 않았고 손등에 주사 자국도 그대로였는데요. 그럼에도 박성재는 자기 몸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듯 박진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오늘은 혼자 하지 마요. 박진석이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박성재의 눈이 붉었습니다. 어젯밤 고성희 때문에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박성재를 한 번 더 죽였거든요. 박진석은 아들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등에 힘을 주며 말했는데요. 성재야, 너 오늘 대표되는 연습부터 해.
박성재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요? 지금. 오늘. 박진석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바로 내가 서야 한다. 그게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야. 박성재는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친구 이지혁의 울음이 떠올랐습니다. 성재야, 나 심장이 오늘 밤에도 멈출 수 있대. 그 말을 듣고 박성재는 참지 못하고 울었는데요. 울면서도 박성재는 제일 먼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내가 방법 찾아. 내가 끝까지 찾아. 그게 박성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박진석과 박성재가 병원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차철민이 달려왔습니다. 이지혁의 회사 직원, 늘 조용히 서류만 들고 다니던 차철민이 오늘은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는데요. 회장님, 박 본부장님, 이지혁 대표님이 지금 검사 들어가셨습니다. 아버님이 그걸 보고. 차철민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무너졌습니다. 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거든요. 이상철은 그 말을 듣자마자 도시락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도시락이 바닥에 굴러가는데도 이상철은 줍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은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입술을 떨며 말했는데요. 아니야, 우리 지혁이는 원래 강한 애야. 내가 더 잘해주면. 이상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갑자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서요. 그날 오후 병원 다른 층. 김다정은 검은 코트를 걸친 채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조옥래가 세상을 떠난 뒤 김다정은 마음에 구멍이 났는데요. 그 구멍이 아직도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 위로 또 하나의 소식이 덮쳤습니다. 지혁이가 심장이 이식이 필요할 수도. 김다정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우리 지혁이는 그렇게 약한 애 아니야. 그런데 믿고 싶지 않은 말일수록 이상하게도 현실이 빨리 따라오죠. 김다정은 결국 병원까지 와버렸습니다. 김다정이 접수 창구 앞에서 서성일 때 지은호가 먼저 김다정을 발견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 쪽 회사의 협업으로 잠시 파견을 나온 상태였습니다. 원래 지은호는 팀장이었고 이지혁 회사에서 사람을 챙기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박진석 회사가 해외 사업을 키우면서 이지혁 회사와 손잡게 됐고 지은호가 그 중간에서 실무를 끌고 가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지은호는 남의 회사에서 일한다가 아니라 두 회사를 묶어서 굴린다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지금 병원에서도 일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김다정 앞에 다가가 조심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어요. 김다정이 지은호를 보자마자 눈물이 확 올라왔습니다. 은호야, 우리 지혁이는 왜 이런 거니? 할머니도 보내고 이제는 아들까지. 김다정은 말끝이 무너졌습니다. 슬픔이 한 번에 몰려오면 사람은 문장이 안 됩니다. 지은호는 김다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숨부터 쉬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그 자리에서 휘청했습니다. 지은호는 바로 김다정을 부축했는데요. 김다정은 주저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혁이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못 해줬는데 내가 또 늦었구나. 그 말이 지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심장만 아픈 게 아니라 가족을 아프게 하는 마음까지 함께 끌어안고 있다는 걸요. 그 시간 이지혁은 검사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숨이 짧아졌고 손끝이 차가워졌는데요. 그런데도 이지혁은 표정을 지웠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이지혁은 티를 내면 주변이 무너진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지혁 앞에 박성재가 나타났습니다. 박성재는 아직 병원 환자복 위에 코트를 걸친 상태였는데요.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은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울고 나면 사람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 더 단단해지기도 하죠. 박성재가 이지혁 앞에 앉더니 숨도 안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혁아, 나 지금부터 내 심장 구할 방법 찾는다. 이지혁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너 지금 너 몸부터 챙겨.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몸.
이건 참고 버티면 돼. 근데 너는 시간이 없잖아. 이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 이지혁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아버지 회사 쪽 기록, 병원 쪽 연결, 등록된 기증자 명단 다 알아볼 거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지혁이 낮게 말했는데요. 그 말 함부로 하지 마. 박성재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합법적으로 할 거야. 대신 속도는 최고로. 그 말이 이지혁에게는 처음으로 살아볼 만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가 좋아한다고 고백했을 때도 이지혁은 슬펐는데요. 지금 박성재의 말은 슬픔이 아니라 아주 얇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김다정을 겨우 안정시키고 이지혁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은호는 숨이 차서 말이 끊겼습니다. 선배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힘드셔요.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오셨어? 그 말은 화가 아니라 죄책감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자기 병이 가족까지 무너뜨리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박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 지금은 도망치지 말고 어머니 보러 가.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 회사. 박진석은 병원에서 바로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은 이미 전부 닫혀 있었고 박진석이 쓰는 회의실만 불이 켜져 있었는데요. 회의실 안에는 한재국 이사, 최지환 이사,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다들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은 다른 계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서자 한재국이 먼저 일어나 말했습니다. 회장님 몸이 안 좋으시다 들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무리 아닙니까? 박진석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리가 아니고 정리다. 최지환이 웃으며 말을 받았는데요. 회장님 요즘 바깥 소문이 괜히 회사만 흔들릴까 걱정입니다. 박진석이 그제야 최지환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소문 누가 만들었는지도 걱정해. 최지환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는데요. 박진석은 그 잠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뒤늦게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오자 임원들 시선이 한 번에 쏠렸습니다. 아들이네. 다음이네. 그 눈빛들이 박성재를 찌르는 바늘 같았는데요. 박성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재단 돈, 회사 돈, 그리고 유령회사. 한재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과한 추측이십니다. 근거 없이. 박진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내가 오늘 여기 서겠나. 박진석은 화면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돈이 흘러간 흐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요. 재단에서 빠져나간 돈이 이름 모를 회사로 들어갔다가 다시 해외 법인으로 넘어가는 구조.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찍힌 결제자 이름. 한재국 최지환. 최지환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누군가 조작을. 박진석이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작이냐 기록이냐 검찰이 판단하겠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사관들이었습니다. 한재국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박진석이 한재국을 보며 말했는데요. 한재국 이사, 최지환 이사. 오늘부터 회사 출입 금지다. 그리고 박진석이 수사관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한 번에 뒤집혔습니다. 임원들 얼굴이 하얘졌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슬쩍 빠지려 했는데요. 박성재가 문 쪽으로 걸어가 조용히 막아섰습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더 크게 보이십니다. 그 말이 협박이 아니라 경고로 들렸습니다. 박성재는 지금 회장 아들이 아니라 다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한재국이 박진석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러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이사들 잡아가면 주가가. 박진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사 무너질까봐 회장을 무너뜨리려 했나? 한제국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지환이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이 이 모든 걸.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성희 혼자 못한다. 너희 같은 손이 있어야 한다. 박진석이 박성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성재야. 오늘부터 너 이 사회 들어간다. 박성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요? 박진석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그때 비서가 다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성희가 호텔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진 도련님도 행방이. 박진석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고성희만 잡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판의 더 깊은 뿌리는 우진일 수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우진을 안 치려 했던 이유. 우진이 지금 갑자기 사라진 이유. 그리고 우진이 사실은 이 모든 돈주를 지시했던 사람일 가능성. 박성재가 박진석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진이 정말. 박진석이 대답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찾아. 박성재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찾을게요. 그날 밤 지은호는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은호는 팀장입니다. 감정 때문에 일을 놓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도망치지 말라고 말해놓고 본인도 무너질 틈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진석 회사와의 협업 실무를 쥐고 있었고 지금 회사는 흔들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프로젝트가 멈추면 이지혁 회사도 같이 흔들립니다. 지은호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대는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가 받자마자 숨이 거칠었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사회 건 제가 실무 쪽 바로 묻겠습니다. 거래처 불안해할 만한 내용은 미리 잡아야 합니다. 박성재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팀장, 너 진짜 대단하다. 지은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은호가 말끝을 잠깐 멈췄는데요. 이지혁 대표님, 제가 지킬 겁니다. 박성재가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나도 지킬 거야. 지혁이도 회사도. 그 말이 지은호에게는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가치라는 말에서 버텨지는 법이니까요. 그때 지은호에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수빈은 늘 박성재를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둘은 양가 부모 반대로 헤어졌고 헤어진 곳은 밤의 놀이터였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세상이 둘을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겁니다.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아니 팀장님, 나 오빠 소식 들었어. 지은호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수빈아, 지금은 괜찮아. 근데 이제부터 더 복잡해질 거야. 수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오빠 옆에 가도 돼? 지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갈 수 있으면 가. 근데 매달리지는 마. 지금 오빠는 감정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수빈이 숨을 삼켰습니다. 알겠어, 나도 어른처럼 할게. 그 말이 지은호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빈은 아직 어리지만 사랑 때문에 어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날 새벽 영라는 작업실에서 웹툰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웹툰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영라는 자기 집안의 비밀을 이야기로 바꿔서 연재를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달려들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고 조회가 튀었고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대박이다. 영화도 가능하다. 그 말들이 영라를 들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라가 너무 순진하게 자랐다는 겁니다. 갑자기 번호를 달라는 남자들이 늘었고 영라는 웃으며 대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환이 보게 됐습니다. 지환은 원래 피지컬 좋고 몸으로 막는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인데요. 지환은 영라 손목을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영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번호 달라길래. 지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냥이 어딨어. 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영라가 반발했습니다. 왜요? 내가 웃으면 안 돼요. 지환이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말했는데요. 웃어도 돼. 근데 아무한테나 웃지 마. 영라가 지환을 빤히 봤습니다. 지환의 눈빛에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라는 그걸 느끼고 오히려 웃었습니다. 지환 씨 나 좋아해요. 지환은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미쳤냐. 영라가 더 웃었습니다. 미쳤으면 여기까지 와서 나 잡아 끌겠어요? 지환은 답을 못했습니다. 답하면 끝이니까요. 그날 아침 박진석은 결국 쓰러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직후였습니다. 복도에서 박진석이 한 걸음 옮기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박성재가 달려와 박진석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괜찮다고 말하려 했는데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병원 갑시다. 지금 당장. 박진석이 겨우 숨을 내쉬며 말했는데요. 아직 끝난 게. 박성재가 울먹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끝낸 건 내가 할게요. 제발 이번엔 제 말을 들어요. 그 말이 박진석을 멈추게 했습니다. 박진석은 처음으로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박진석은 심장 쪽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무리하면 큰일 납니다. 박진석은 웃지도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나 무리 안 하면 회사가 죽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회사보다 회장님이 먼저 죽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던 박성재가 얼굴을 감싸 쥐고 울었습니다. 박성재는 속이 상해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끝까지 본인을 갈아넣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봐버려서요.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법무팀, 재무팀, 해외 파트 거래처. 그리고 무엇보다 우진을 찾는 사람들. 그날 오후 드디어 우진의 흔적이 잡혔습니다. 박성재는 믿기지 않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진은 해외로 빠져나가려 했고 그 직전에 자기 대리인을 세워 유령회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유령회사가 재단 돈을 받아먹고 회사 돈까지 건드린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진은 고성희에게 반기를 든 상태였습니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자기 엄마도 버리고 회사도 먹고 아버지도 밀어내고 결국 혼자 망하겠다는 거네. 비서가 조심히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우진 도련님 이미 검찰 쪽에서 출국 금지 걸었습니다. 박성재는 낮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도망 못 간다. 그날 밤 지은호가 박성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해외 거래처 쪽에서 불안해합니다. 이사회 소문이 돌고 있어요. 바로 안정 메시지 나가야 해요.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직접 나가. 지은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박성재가 낮게 말했는데요. 괜찮을 수가 없지. 근데 해야 해. 그리고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부탁했습니다. 지은호 팀장 내일 내 옆에 서줘. 지은호가 바로 답했습니다. 네, 제가 서겠습니다. 다행히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선후배로 성재가 은호를 좋아하면서도 다가가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업무로 호흡을 맞출 수 있어 이런 시기에 정말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까지 건강이 악화되면서 집안일도 회사일도 친구 지역일도 어느 것 하나 매듭을 지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인데 후배 은호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이 일에 뛰어들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주고 있어 든든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은호는 어려운 가정, 쌍둥이 오빠 우진에게 간이식을 해줘야 했고 몸도 마음도 추스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급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당차게 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해야 할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재는 회장실이 아니라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박성재는 짧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재가 숨을 고르고 이어갔는데요. 오늘부로 회장님은 치료에 집중하십니다. 회사는 제가 맡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밖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박진석 건강 이상설로 흔들리던 판이 오히려 박성재의 선언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찰 수사관들이 본사로 들어왔습니다. 한제국 최지환 관련 자료 확보, 재단 관련 자료 확보, 유령회사 관련 계좌 동결, 그리고 가장 큰 장면이 터졌는데요. 고성희가 끌려 나왔습니다. 고성희는 호텔에서 도망치려다 잡혔습니다. 카드가 막혔고 돈이 뭉겼고 이동할 길이 막혔는데도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입이 살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고성희는 고함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없었으면 그 집안이 지금까지 굴러갔겠어. 그 순간 박성재가 고성희 앞에 섰습니다. 박성재는 차분하게 말했는데요. 그 집안이 굴러간 게 아니라 오염된 겁니다. 고성희가 비웃었습니다. 너도 똑같아. 박진석 피잖아. 박성재가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끝낼 거예요. 수사관이 고성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고성희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우진이를 찾지도 못하면서 내가 뭘 끝내. 박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박성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이도 법 앞에 세울 겁니다. 고성희는 더 이상 집안의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피의자가 됐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한 고성희는 이 모든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박진석은 침대에 앉아 박성재의 브리핑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박성재가 조심히 말했는데요. 아버지, 제가 잘했어요. 박진석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너 오늘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대표였다. 그 말에 박성재가 울었습니다. 박성재는 무거운 자리를 받았기 때문에 울었고 동시에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서 울었습니다. 가족의 한마디, 아버지의 한마디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모르게 고성희의 찬물 같은 미소로 포장된 양육으로 마음이 다쳐 아버지까지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성재는 이 모든 것을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잘못된 재혼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와 회사를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상철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철은 박진석을 보자마자 고개를 깊게 숙였는데요. 박 회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이 때문에 여기까지. 박진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상철 씨. 박진석은 이상철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 아들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우리 둘 다 아버지잖아요. 이상철의 눈이 금방 젖었습니다. 이상철은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혁이는 살 수 있습니까? 박진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게 가장 무서운 대답이었죠. 그때 박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증자 등록도 조건도 다. 이상철이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고맙구나. 이상철은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부모에게는 제일 서럽거든요. 바로 그때 박성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성재가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받았습니다. 말해. 상대가 짧게 말했습니다. 우진 발견했습니다. 사고입니다. 박성재의 숨이 멎었습니다. 사고? 의식이 없습니다. 뇌 쪽이 위험합니다. 박성재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누구보다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지혁. 심장 이식이 필요한 이지혁. 지금까지 계속 우진과 연결될 것처럼 돌았던 그 운명.
박성재는 입술이 떨렸는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박진석이 박성재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박진석은 낮게 물었습니다. 우진이냐?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둘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는 살려야 하고 하나는 잃을 수도 있는 얼굴. 그 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지혁은 병원 복도에서 지은호와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를 놓고 뛰어온 상태였는데요. 지은호가 이지혁을 지키듯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말했습니다. 지혁아, 우진이 사고야.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진이? 박성재가 눈물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너한테 해야 하는 게 너무 싫은데. 박성재가 말끝을 떨었습니다. 근데 우진이가 기증자 등록이 돼 있대. 이지혁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의 손이 이지혁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건 기쁜 소식이면서 동시에 너무 잔인한 소식이었거든요. 이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나 살라고 내 동생.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원하지 않아. 근데 현실이야. 그리고 박성재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는 살아야 해. 내가 그걸 결정한 게 아니라 우진이가 그렇게 등록해놨어. 그 순간 이지혁은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심장 때문에가 아니라 마음 때문에요. 이지혁은 늘 책임을 혼자 지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책임이 너무 커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새벽 우진의 병실 앞. 박진석은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인데도 들어갈 용기가 안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 생각이 목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성재가 박진석 옆에 섰습니다. 박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진이가 우리를 미워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박진석은 한참 침묵하다 겨우 말했습니다. 미워했지. 박성재가 놀라 박진석을 봤습니다. 박진석이 이어 말했는데요. 미워했을 거다. 그런데도 등록해둔 거면 그 애도 끝까지 흔들렸던 거야. 그 말이 박성재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사람은 나쁜 선택을 해도 마지막에 한 번은 선한 선택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우진이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그 등록조차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이제 병원 복도에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의 생사가 걸린 시간. 이지혁의 심장이 걸린 시간. 그리고 그 와중에도 박성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회사를 지켜야 했고 아버지를 살려야 했고 친구를 살려야 했고 이제는 동생의 선택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지은호가 조용히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오늘 회의 제가 대신 들어갈까요?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들어가. 지은호가 놀랐습니다. 선배 몸이. 이지혁이 지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은호야. 내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진다. 우리 팀이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그럼 난 더 빨리 끝나. 이지혁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계속 굴려. 너는 팀장답게 더 단단하게. 지은호가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 제가 실무는 꽉 잡겠습니다. 이 장면이 앞으로의 큰 전개로 이어집니다. 지은호가 감정이 아니라 역할로 서는 팀장이 되었고 이지혁은 버티는 리더로 계속 서려 하고 박성재는 다음 대표로 회사의 중심을 잡기 시작했고 박진석은 흔들리는 몸으로도 끝까지 책임을 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성재에게 한 통의 전화가 더 옵니다. 해외 법인 유령회사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더 나옵니다. 고성의 뒤에 있던 진짜 판. 우진을 움직인 진짜 손. 박성재는 전화를 끊고 지은호에게 말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집안 싸움이 아니다. 회사 전쟁이다. 지은호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더더욱 정리해야죠. 제대로.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는데요. 이번엔 내가 끝낸다.
그때 병원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진의 상태가 결정되는 시간. 그리고 그 결정이 곧 이 지역에 수술실 불을 켤 수도 있다는 소식. 박성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떠나고 누군가가 살아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어느 누구도 가볍게 감당할 수 없는 날입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이제 물러서지 않습니다. 고성인은 법의 심판으로 끌려갔고 내부의 적 한재국과 최지환은 수사선에 올랐습니다. 한 사건은 이미 결말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더 큰 결말입니다. 우진의 생사, 이 지역의 심장, 박진석의 건강, 그리고 박성재가 대표로 서는 순간. 그날 밤 박성재가 병원 복도에서 혼잣말처럼 말했는데요. 나 이제 울 시간 없어. 대신 끝까지 갈 거야. 그 말을 들은 지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리고 이 지역은 멀리서 그 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삼켰습니다. 살아야겠다. 내가 살아야 이 사람들도 산다. 이제 수술실 불이 켜질지 꺼질지. 그 결론이 나오는 순간 화려한 날들은 진짜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화려한 날들의 시간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